안녕하십니까, 왕사원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어학연수라든가 배낭여행 또는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것들이 하나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는 것은 아닌지 좀 짚어볼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EBS 교육초대석, 오늘은 이 분야의 책을 썼고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른 한영석 씨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한영석 씨를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호주에서 홀로석이라는 책과 필리핀에서 홀로석이라는 책 저자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파랑새의 꿈이라는 10만 명이 활동이 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워킹홀리데이 전문 카페입니다. 거기 카페를 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그 대학생들은 뭐 워킹 홀리데이 모르는 분이 없겠습니다만 좀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또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워킹 홀리데이가 어떤 내용일지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이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각 나라별로 협력을 맺어가지고 문화체험을 하면서 일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그럼 주로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일을 그 젊은 친구들이 하게 되는 거죠? 다양하죠.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가 우선 제일 중요한데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으면 그쪽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쪽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큰 비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많이 일을 했는데요. 웨이트레스나 웨이터, 농장 경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면세점이라던가 선물 가게 이런 쪽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리조트나 호텔 쪽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 나라가 그런 어떤 그 비자를 공동으로 이제 발급하기로 예. 합의를 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되게 어떤 나라들로부터 그와 같은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우선은 제일 많이 가는 게 호주고요. 네. 1년에 작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이제 나간 학생들이 대략 4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7, 80% 정도가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가 제일 많고요. 그 이유는 비자법이 너무 쉽고요. 인터넷으로 그냥 신청할 수가 있고,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 데가 이제 캐나다, 또 많이 가는 데가 또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 이런 식으로 많이 가고요. 또 최근에 많이 또 뜨고 있는 데들이 이제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이런 쪽, 유럽 쪽으로도 좀 많이 가고 있고, 올해부터 홍콩이랑 대만도 협력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 나라에 이제 가고자 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대충의 그 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연간 몇 명 정도가 되는지요? 모든 나라를 다 합쳐가지고는 대략 4만 5천 명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예. 네. 또 그쪽 나라 학생들도 저희 나라로 올 수 있는 거고요. 1년에 한 4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이제 외국을 나가게 된다면, 네. 중고등학생도 나갑니까? 아니면 주로 대학생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여행들을 볼 때. 법적으로 18세 이상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대학생들이 제일 많은 편이고, 또 예전에는 대학생들 위주로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영어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또 좀 더 넓은 세계도 좀 알고 싶고,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온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만 30세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까지도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예컨대 이제 호주를 가게 된다면은, 하루에 어떻게 일당을 받게 됩니까? 주당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월급제로 되어 있는데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주급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급으로 받거나 보름 단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디에 취업할지를 가기 전에 결정을 하고 가게 되나요? 아니면 가서 어떤 곳으로 일할지가 결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가기 전에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쉽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고 싶을 때 과연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가지고 처음에는 그 나라의 언어를 먼저 공부하고요. 그러니까 영어면 영어, 일본이면 일본어, 언어를 먼저 공부하고 언어가 좀 되면은 그때부터 이력서를 만들어서 많이 돌리면서 일을 잡고 있습니다. 현지에서요? 예, 현지에서. 예. 근데 그게 요즘 젊은 친구들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갔다 온 학생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갔다 오면 뭐랄까 예전에는 제가 처음 갈 때만 하더라도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서 너무 이렇게 막연했었습니다. 중류층 이상 정도 돼야지만 연수를 갈 수 있다, 해외를 갈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돈이 네. 많이 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갔다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정보를 좀 더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또 많은 책들도 나왔고 또 인터넷 카페들에서도 많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아 나도 갈 수 있구나. 또 주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은 좀 쉽거든요. 뭐랄까 살아남는 게 또 생활해 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나라 어느 나라를 지정하게 되면은요. 네. 그 나라에 그냥 무작정 떠나서 잘 곳을 잡아서 그 다음부터 생활하게 되는 이런 일정이 될까요? 원래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너무 무모하죠. 그러게요. 네. 예. 가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가기 전에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할 때 보면은 막 2달, 3달, 보통 3, 4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성공 사례를 너무 많이 봅니다.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카페 같은 데서 체험기를 본다던가요. 아니면 책을 읽는다던가, 어떤 강연을 듣는다던가. 근데 이런 강연을 보거나, 듣거나, 책을 읽거나, 또 어떤, 체험기, 수기 같은 거를 읽을 때 보면요. 성공하신 분들이 항상 쓰지 실패한 사람들은 안 씁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공 사례를 많이 보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꿈을 갖게 돼요. 아, 가서 열심히 하면 다 되겠구나. 일단 가자. 가서 나도 열심히 할 수 있다. 누가 농장 가서 한 달을 해가지고 10,000불을 벌었대요. 그러면 나도 가면 최소한 5,000불은 벌겠지. 이런 꿈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가시는데 그런 막연한 준비보다는 현실적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을지 갔다 오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또 많이 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또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 나라 문화를 모르고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친구들을 사귈 수가 없고 그 나라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한 예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가가지고 이 생활을 할 때 친구들 사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전 갈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사귀기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나라 문화를 좀 알고 나서부터 한 반년 정도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생활 적응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가기 전에는 그 나라 문화도 많이 배워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는지 쉐어 정보라던가 하숙 정보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고 일자리에 관한 정보들도 충분히 많이 섭렵을 하고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